당신의 소녀에게 투표하라. 프로듀스 48.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 프로듀서 중에 한 사람인 홈리스 가방입니다. 네. 자, 지금 현재는 토요일 8시 40분이고요. 어제 2시간 30분에 해당되는 긴 러닝타임으로 8회가 방송이 되고, 컨셉 평가의 조가 발표가 됐었고요. 2차 순발식 순위 발표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이번 주는 그런 프로듀스 48 상에서도 큰 변화와 사건이 있었지만은 저에게도 큰 일이 있었죠. 월요일에 이제 원래 있었던 채널이 날아갔는데 막연 자실 당연히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프로듀스 48 소녀들이 그 어린 소녀들도 힘들어도 역경과 고난을 극복하고 좌절하지 않고 정진을 하는데, 다 큰 제가 계속 그렇게 있을 수는 있죠? 없죠. 이쪽에 다시 시작을 하였습니다. 구독명이 7명밖에 안 돼요. 구독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순위를 오늘은 좀 분석을 좀 하고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식으로 변화가 있었고 어떤 요인이 있었는가 내 맘대로 분석 한 다음에 이제 프로듀스 48 갤러리에서 의견들을 조금 취합하는 그런 식으로 보겠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볼게요. 1위는 장원영입니다. 자, 1, 2, 3, 4주차, 7주차에 이르기까지 3, 4, 4, 3, 1 극상위권을 계속 유지하더니 1등을 했습니다. 네, 요거는 원래 이 위에 1등을 미야와키 사쿠라라든지 이강은 그 두 사람이 1등을 좀 번갈아 가면서 하다가 두 사람이 점점 하락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2위를 계속 고수했었던 안유진 연습생이 또 4등으로 좀 하락을 하면서, 그 많은 변동폭은 아니지만 그 윗사람들 입장에서는 큰 변동폭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장원영의 이렇게 1위 상승 요인은 이제 더 극상위권에 1위권에 있었던 사람들의 하락도 있지만은 비주얼이라고 봐야죠. 네. 얼굴이 굉장히 어리잖아요. 어리고 굉장히 동안이고 이쁜데, 동안이라고 하기에는 실제로 너무 어리니까 2003년생인가 4년생이니까. 근데 이제 키가 엄청 크고 비율이 좋고, 그러면서 춤과 노래 실력이 아주 끝내주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제 결점이 없는, 그리고 요번에 이제 포지션 평가 때 좀 열심히 하는 모습, 실력을 키워나가는 모습, 그런 것들이 좀 전파를 타서 영향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 2등은 야부키 나코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1, 2등이 야부키 나코와 저번주 마지막 순위를 공개할 때 다 물음표 처리를 하고 야부키 나코랑 장원영 둘이 1위 후보다, 그리고 30등의 박혜훈이다, 요렇게 공개가 됐었는데 그래서 이제 야부키 나코가 2등이 아니겠느냐, 1등이 장원영, 1, 2등이 이제 장원영과 야부키 나코가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들을 했었죠. 자, 보시면은 14등을 했었는데 1주차에, 그러니까 낮은 순위가 아니었어요. 1주차에 이렇게 14등을 하다가 2주차에 27등으로 떨어지죠. 왜냐면은 1회에서 방송 분량이 전혀 없었거든요. 통편집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거 다시 복원이 좀 됐다가 3, 4주차 요 사이 상단에 귀를 기울이면에서 메인 보컬을 해서 고음이 엄청난 화제가 돼가지고 급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 여파가 이제 쭉 4주차 이후까지 이어져서 계속 상승하다가 이번에 다만세에서
저거를 찍은 거죠. 그 안정적인 안정권을 찍어버린 거죠. 예예. 표가 떨어지지 않는, 표가 유지가 되는. 그리고 이제 요번에 다만세를 할 때 우리 그 허윤진 탐욕갑 사태에서 야부키나코가 흔쾌히 양보하는, 센터 자리를, 메인 보컬 자리를 흔쾌히 양보하는 걸로 해서 이미지도 완전 순둥이다, 너무나 지나치게 착하다, 이런 이미지가 적용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3등 강혜원. 요걸로, 요거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는 순위였어요. 예. 자, 우리 강혜원은, 자, 처음부터 조금씩 분량이 계속 있긴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청순으로 밀고 나가겠다. 그리고 실력은 굉장히 적었죠. 아시다시피 실력이 매우 적었습니다. 노래랑 춤이 형편없었고 F조로 이제 갔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렇지만은 이제 청순한 외모,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하위권이지만은 그래도 중간 정도는 했습니다. 이제 38등, 40등, 41등 이렇게 계속 떨어지다가 분바야를 필두로, 분바야, 분바야에서 이제 지옥에서 온 청순 래퍼 컨셉을 해가지고 치타로부터도 열심히 한다고 칭찬도 받고 뭐 이런 걸로 해서 25등까지 올랐다가, 이 다음에는 넌 너무 모르고 조에서, 거기서 뭐 아주 잘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넌 너무 모르고라는 그 조의 무대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센 조에 들어가면은 경쟁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약한 조를 들어가고,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잘하는 조에 들어가면은 개인표 수로는 상대적으로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무대의 완성도가 높으면은 거기에 있는 멤버들이 이제 다 그 무대를 구성했으니까 실력자로 보이고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효과가. 그래서 좀 그 같은 무대에 덕을 좀 보지 않았나.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것도 있었고, 우리 미나미 맘으로 사토 미나미 58등 하는 그 사람과의 연습생과의 이번에 떨어졌습니다만은 국적을 초월한 우정으로, 그 가장 꼴등이고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인기가 없고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그런 멤버인데 그 멤버와의 케미가 전파를 탔습니다. 지옥에서 온 청순 래퍼에서 그 몇 가지 캡처를 했는데요. 요거는 분바야 때 램보 하는 장면이죠. 좀 흐립니다만은, 걸음마 래퍼를 지나, 요거는 이제 넌 너무 모르고에서 미나미 엄마 댓글에 미나미 엄마. 자, 요거는 이제 많은 국민 프로듀서들의 감동을 자아낸 장면인데요. 소감을 말하는 3등으로 뽑힌 상황에서 소감을 말하는 장면에서 사토 미나미를 언급하면서, 이제 사토 미나미는 돌아가야 되거든요. 일본으로. 꼭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감동적이었다. 자, 요때도 1등 4등 후보가 발표됐을 때 사토 미나미가 자기 일처럼 기뻐해주는 장면. 그렇습니다. 자, 4등은 오늘은 본인에게 좀 아쉬운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라고 이승기 대표가 설명을 했는데, 계속 2등 약간 홍진호 비슷하게 2등을 계속 하다가 4등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적은 폭이긴 하지만은 본인 입장에서는 큰 폭일 수도 있긴 있겠고요. 안유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정적인 캐릭터라고 봐야죠. 기획사도 좋고요. 이쁘지요? 이쁩니다. 뭐 외모도 그렇고, 그리고 노래도 제가 메인 보컬도 노려도
안 될 거는 없다 싶을 정도로 예전에 소개를, 그 영상은 지금 날라갔는데 그래서 다시 올리려고 그랬는데 지웠나봐 내가. 이거 하드에 없더라고 찾아봐도. 자, 어쨌거나 노래도 굉장히 잘하고 격렬하게 춤을 추면서도 호흡이 흐트러지지 않고 성격도 쾌활해요. 그렇지만은 1등을 한 번도 못했고, 이번에 또 약간 소폭 하락한 거, 이거는 제 생각에는 저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 큰 한방이 있어야 된다. 1등을 만약에 탈환을 하겠다 그러면은 뭐라 그래야 되지? 지금으로서는 1등까지는 좀, 물론 선발은 무조건 된다고 봐야 돼요. 12등 안에 무조건 든다고 봐야 돼요. 지금 몇 위로 들진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1등을 노려보겠다 하면은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지금 안유진 연습생 같은 경우는 가창력이 굉장하거든요. 근데 이제 좀 작전을, 상큼함과 그런 쾌활함과 그런 캐릭터를 이용해서 발랄함 이런 걸로 이용해서 그냥 1등을 하고 센터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노래를 굳이 집중적으로 보여주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작전을 세운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다. 저번에도 제가 한국인들의 노래에 대한 그런 팬들의 뭐라 그러죠? 내재되어 있는 그런 본성 그런 거를 말씀을 드렸지만은 노래를 잘하면 분명히 플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창력을 앞으로 조금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 그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를 거거든요. 이번에 사실 노래조, 보컬조를 선택을 해가지고 좀 들어가면 좋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남은 컨셉 평가에서는 가창력이, 라이브로 노래를 부르면은 가창력이 좀 중점적으로 다뤄지겠지요. 아마 이제 춤을 추면서 그 보컬조 때와는 포지션 평가 때와는 달리 컨셉 평가에서는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는, 안무를 하면서 노래를 하는 그런 능력이 중점적으로 또 부각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걸 잘 노려봐야 된다. 다음은 울림 엔터테인먼트 권은비입니다. 자, 원래는 높긴 높았지만 그래도 25등이었다가 방송이 나가고 나서 1주차 때 이제 방송이 나갔죠. 리더로서 울림 엔터테인먼트 동생들을 다독여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로서의 면모가 방송된 다음에 상위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외모도 이제 누구죠? 아이린 닮았다 뭐 이런 피셜이 좀 생기면서 일각에서는 안 좋은 평도 있어요. 자, 그 리더는 리더인데 뭐라고 해야 되죠? 자기도 튀어 보이려고 하는 리더다. 다른 사람을 받쳐주는 비중이 좀 적다. 뭐 이런 의견도 있기는 있습니다. 자, 캡처한 걸 볼까요? 10대 차트 1등입니다. 10대 차트 일단 1등이고, 그래서 저는 왜일까?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두 번째는 여성 차트 1등. 이거는 아시겠죠? 걸크러쉬적인 매력이 있습니다. 댄스라든지 그리고 리더십이 우리 여성 팬들은 그런 걸 원하거든요. 파워풀한 댄스와 리더십. 근데 10등한테는 왜 그럴까라고 제가 좀 생각을 했는데, 모토무라 아오이가 정확한 분석을 해줬습니다. 저 대신에 리더십이 있으니까 언니 같아서 어린 친구들에게 인기 있는 것 같다. 그렇죠. 언니 날 좀 이끌어주세요. 뭐 요런 거죠. 모토무라 아오이가 마지막에 날카로운 평가를 하고 갔습니다. 다음은 6등입니다. 어바녹스 김민주. 이것도 이제 경하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상승을 한, 어바녹스 김민주는 1주차 때부터 방송 초반부터 1회 방송에 거의 스타트하고 15분경에 두 번째로 입장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위에나 그 대기실에 101명 대기실에 위에나래 최애나하고 위에화 연습생들이 들어가고, 두 번째로 어바녹스 김민주가 들어가서 외모를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떨어졌죠. 왜냐면 이제
춤과 노래 이런 실력적인 면에서 조금 부진한 면을 보였어요. 계속 떨어졌어요. 근데 뭐 그래도 20위권 내를 유지했지만은 데뷔권에는 22위권 안에는 이름을 들여놓지 못했습니다만은 이제 최근 방송에서 노력하는 모습과 발전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준 것이 주요한 상승 요인이 되지 않았나. 6등으로 상승을 해서 물론 그 상승 폭으로 보면 아주 뭐 9등 상승했으니까 엄청 등락폭이 높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비데뷔권에서 데뷔권 중간으로 들어간 거는 큰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축하를 받는 모습이고요. 지금 옆에 배은영이 축하를 해주고 있고, 은영 언니 바로 나오죠. 예. 소감을 발표하는 6등으로 진입한 소감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배은영, 그때 리더로서 본인을 이끌어준 배은영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울지마. 배은영이 이번에 들었어야 되는데 아쉽지만 탈락을 했습니다. 정말 리더로서 많은 그 조원들을 굉장히 다독여주고 계속 리더를 했어요. 포지션 평가 때도 했었고 1차 그룹 배틀 때도 리더를 했었고 이미지가 좋았었는데 아쉽게도. 자, 7등은 미야와키 사쿠라입니다. 처음에 1등으로 시작을 했죠. 자, 그 AKB 48 중에서도 이제 HKT 48의 리더격이고요. 저 야부키 나코라든지 하고 아라마키 미사키 뭐 요런 멤버들이 포진되어 있는, 그랬었고 비주얼이 굉장히 한국 팬들이 선호하는 비주얼이다. 일본 스타일이 아니다. 얼굴이 한국 스타일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일본에서는 대스타기 때문에 그 총선거에서 일본 총선거에서 올해는 3등을 했고요. 1등을 마치이 주리나가 했습니다. 마치이 주리나와의 라이벌 구도로 홍보, 프로듀스 48 홍보라든지 여러가지 화제가 됐었기 때문에 단연코 1등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방송이 되고 나서 굉장히 실력이 좋은 한국 연습생들에게 밀렸죠. 그래서 5등으로 떨어졌 5, 3, 4 이런 식으로 하다가 유지를 했는데 지금 7등으로 좀 그동안 순위 중에서는 가장 낮았다. 물론 5, 3, 4, 7은 비슷하다고 봐야 되는데 요인은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동안 1차 그룹 배틀과 2차 포지션 평가에 걸쳐서 뭐라 그래야 되죠?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느낌? 그런 게 이제 드는 거죠. 특히 2차 그룹 배틀에서는 걸크러쉬적인 면모를 발휘해야 되겠다는 그런 작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작전이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동안 미야와키 사쿠라가 일본에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식의 무대를 한 적이 없어요. 걸크러쉬적인 거,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눈빛, 이런 거를 전략적으로 선택을 한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이제 여성 팬들이라든가 뭔가 좀 그런 퍼포먼스적인 면을 중시하는 팬들이 그동안 미야와키 사쿠라를 안 찍었을 텐데 저런 면도 있었네 하고 득표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죠. 팬층이 확장될 가능성이 있는데, 단점은 뭡니까? 우리 왜 우리가 걸그룹들이 또는 여배우들이 변신을 두려워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청순한 컨셉으로 하던 여자 연예인들이 갑자기 센 거를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액션 같은 거, 뭐 센 거, 그런 거 하던 여배우가 갑자기 청순으로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기존 이미지로 히트를 쳤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미지를 바꾸면은 기존의 팬들이 나갈 수가 있거든요. 떨어질 수가 있는데, 자, 미야와키 사쿠라는 약간 후자 쪽인 것 같아요. 예, 왜냐면은 그게 무대를 망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12조입니까? 하여간 보컬 6조 중에서 최하 득표율과 최악의 평을 받았습니다. 망쳤어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득보다는 실이 많았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요겁니다. 자,
뭐 개인적으로 보면은 못했다고 생각진 않은데 예, 팀 전체의 조화가 안 됨으로써 무대 전체가 망가져 보이는. 그러면은 예, 현장 득표율도 당연히 그 현장에서 투표하는 사람들이 잘했다보다는 못했다로 누를 가능성이 높고요. 예. 네티즌 투표들도 더욱더 매력적이고 그 이번 포지션 평가에서 좋은 무대를 선보인 다른 새로운 신진 세력들에게 투표를 표심이 옮겨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플레디스 이간도 화제가 많이 됐습니다. 처음에 5등 했다가 방송이 되고 나서 5등 했다가 이 방송 1주차 방송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1회가 나가고 나서 1등 예, 사연이 소개가 됐거든요. 사연이 소개가 돼가지고 이제 플레디스가 이제 애프터스쿨에서 고생했던 거 뭐 그런 거에서부터, 그리고 장점이 많이 부각됐죠. 당연히 이제 경험자와 데뷔 경험자로서 이제 숙련이 됐기 때문에 리더십도 있었고, 댄스와 노래가 기본적으로 받쳐주었고 실력이, 그리고 이제 애프터스쿨이다 보니 플레디스고 거기서는 비율과 외모를 중시하잖아요. 예, 외모가 뛰어났고, 이러다 보니까 1등 하는데, 자, 요때까지는 4주차까지는 누적입니다. 1주차 때 형성된 표가 떨어지려면은 기존 게 리셋이 안 되니까 조금 이렇게 쭉 가는 면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4주차 때 리셋이 되고 7주차까지는 새로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신진 세력, 그동안 주목하지 않았던 세력들에 대해서 표심이 많이 옮겨가면서 8등으로 하락을 하였습니다. 자, 9등 요게 프로듀스 시즌이 앞으로 몇 시즌까지 더 할지 모르겠지만은 이거는 이제 이승기 대표가 역대급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그냥 전설이죠, 전설. 이렇게 오를 수가 없어요. 야, 제가 시즌 1, 2 통틀어 봤지만은, 야, 다른 오디션 프로를 봐도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 자, 64등 했는데, 처음에는, 근데 프로필 사진 있잖아요. 홈페이지에 있는 게, 뭐 별로 이쁘게 안 나왔어요, 그게. 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투표를, 우리가 그 알려지지 않는 연습생들에 대한 표심은 아무래도 프로필 사진으로, 외모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래도 64등 했습니다. 큐브 소속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요 정도까지는 했는데 1주차 방송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되게 우스꽝스럽게 나왔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분명히 얼굴이 이제 그 피부가 까맣고 얼굴이 부리부리 하면서 힙합 패션을 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오, 힙합퍼인가 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춤을 췄는데 댄스가 엉망이었죠. 소속사별 무대 평가에서. 그래가지고 웃음거리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79등을 하고, 자, 88등까지 내려갔었는데요. 이거는 뭐 저는 떨어질 줄 알았어요, 이분이. 예. 그런데 이제 분바야조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지옥의 분바야조를 리더를 맡으면서 조원들, 그러니까 리더를 맡아가지고 좀 잘해야 돼. 열심히 하는, 고군분투하는 모습, 조원들과 잘 지내는 모습으로 굉장히 상승을 했습니다. 47등까지 상승을 했어요. 그래도 낮죠. 데뷔할 그 합격권까지는 안 된다고 봐야죠. 그렇게 됐는데 4주차에서 또 널 너무 모르고 해서 반전 엄청난 가창력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자기는 래퍼가 아니라 보컬이라는 것을 각인을 시켰고, 국민들에게 9등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 가지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분바야조, 지옥의 분바야조에 갔을 때 다 울고불고 난리 났었거든요. 너무 아무도 안 뽑는 조고, 실제로 지기도 했었고, 그런 게 있는데, 어려운 조에 들어갔지만은 그게 호재로 작용한 겁니다. 한초원 양한테는. 그런 분이 또 많이 있어요. 그동안의 시즌을 봤을 때. 그리고 47등에서는 보컬입니다. 노래를 잘해야 됩니다. 이게 포지션 평가에서 굉장히 상승을 하려면은 노래를 잘해야 된다는 점.
그거는 이따가 또 마지막에 요약 정리하면서 제가 또 말씀을 또 드릴게요. 댄스보다는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좀 합격할 가망성이 30등 안에 들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은, 또는 굉장히 급한 상승을 노린다, 그러면은 노래 쪽으로 가야 됩니다. 예, 물론 못하면은 안 되겠지만 노래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면 노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캡처한 걸 보실까요? 제가 88등까지 내려가다가 이렇게 높은 등수를, 같은 조의 래퍼였던 유민영이죠. 아, 역대급이에요. 자, 그리고 그때 이제 축하를 막 해주는데, 아, 널 너무 모르고 조에서도 이렇게 막 달려가지 않습니까? 호명이 되면은. 근데 붐바야 조에서도 달려가가지고 요것도 감동을 주는 장면에 해당이 됐습니다. 아, 자, 10등은 스톱뮤직 조율이, 아, 원래 10등이었네요. 자, 1주차 때, 이거는 이제 방송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순위죠. 방송하기 전에는, 예, 아무래도 유명합니다. 스톱뮤직 참가자들은 아이돌 학교에서 방송이 된고 거기에서 많이 다뤄졌던 참가자들이기 때문에 거의 다 합격 권한에 있었습니다. 장규리라든지, 예, 뭐 배은영이라든지 이시안이라든지. 그러다가 1주차 방송이 나가고 나서 역시 다른 사람들의 매력이 굉장히 돋보였기 때문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물론 20위권 높은 등수긴 하지만 그걸 유지하다가, 그리고 포지션 평가 단발머리 때는 메인 보컬을 맡긴 했지만은 노래 자체가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톡톡 튀는 노래고 가창력을 주기가 좀 뭐 애매한 그런 노래였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가다가 이번에 에너제틱, 예, 요번에 방송된 에너제틱, 그리고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그 7회 때 6회 때 방송이 됐느냐 7회 때 방송이 됐느냐는 이제 천지 차이거든요. 근데 조유리 양 같은 경우는 그 에너제틱 그 보컬 무대에서 메인 보컬을 맡았는데 6회 때 방송이 됐기 때문에 표심을 일찍 얻을 수 있었다. 예,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스톱뮤직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예, 12위권 내에 안착을 했습니다. 자, 에너제틱에서 고음을 길게 메인 파트를 소화하는 모습. 자, 조유리가 합격권 내로 호명이 되니까 굉장히 좋아하는 스톱뮤직의 이시안, 같은 소속사에 이시안도 많이 올랐어요. 장규리 양도 우리 개주기 많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 11등은 허윤진입니다.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자, 처음에는 그래 뭐 19등을 했어요. 또 사진도 이쁘게 나왔었고, 프로필 사진도, 소속사도 좋고, 그리고 방송 이후에 15등으로 상승을 했네요. 예, 그 1회 방송 때는 플레디스의 그 이가은이 집중 조명을 받으면서 1위까지 올랐는데, 이거는 정확히 분석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허윤진이 그래도 같이 나왔잖아요. 무대를, 소속사별 무대 평가에서 같이 춤과 노래를 선보였고 카메라에 그래도 곁다리로 같이 잡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승을 한 건지, 아니면은 더 상승할 수 있었는데 이가은에게 분량이 집중되는 바람에 조금 덜 상승했는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알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떨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4주차쯤에 하이텐션 2조에서 센터를 맡았었죠. 그런데 이때 뭐 오르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저는 예감을 했고 많은 분들이 예감을 했습니다. 너무 매력적이고 굉장히 이쁘고, 그 하이텐션 센터 할 때 약간 보여준 맨 마지막에 하이라이트 고음에서 심상치 않다, 요거를 느낀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역시 이번에 이제 다만세에서, 그러니까 다만세조가 그 다만세조의 1, 2, 3등을 했던 허윤진, 야부키나코, 또 그리고 1등은 이제 김채연이었죠. 굉장히 그 현장 투표 순위가 높았고 이번에도 상승을 다들 많이 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탐욕갑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긴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7회였지 않습니까? 7회여서 그것도 의견이 좀 갈리더라고요. 탐욕갑 사태로 인해서 이미지가 망쳐진 이후에 그게 6회 때 나왔다면 허윤진이 떨어졌을 것이다. 예. 7회 때 나왔으니까 표심이 달아난 게 좀 적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물론 이미지는 망쳤지만은 굉장히 분량이 집중됐다. 그렇다. 그리고 이제 센터를 한번 더 해보겠다고 요청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그런 거였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무대가 굉장히 좋았다. 그렇기 때문에 호재로 작용했다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공통적인 거는 호재건 악재건 이미지를 망친 거는 분명합니다. 예, 이미지가 굉장히 망쳐져서 앞으로 8주차 때부터는 표심이 어떻게 변화할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2등. 요거는 허윤진이 다만세에서 메인 파트를 소화하는 장면. 자, 같은 소속사인 이가은이 아직은 여기 눈물이 안 나오는데 이따가 울거든요. 울기 직전에. 허윤진이 그동안 이제 합격권 밖에 있어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올라와서 뭐 감회가 새로운 장면이고요. 자, 야부키나코 그 탐욕갑 사태가 야부키나코와의 그런 상호작용으로 전파를 샀는데 야부키나코가 그때 양보를 해줬죠.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무리한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맙고 미안하다 이런 사과를 하는 장면이 전파를 탔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너무 허윤진 연습생이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요. 뭐 그거를 저렇게 뭐 간단하게 사과를 하고 넘어가느냐 뭐 이럴 수 있는데 모르죠. 이제 더 복잡하게 사과를 했는데 편집이 됐을 수도 있고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말을 하는 것조차도 좀 우리 국민 프로듀서들이 안 좋은 시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아마 하락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네요. 정확하게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자, 그 다음은 생존권에서 이제 데뷔조에서 가장 낮은 이제 혼다 히토미입니다. 12등을 유지했는데요. 원래는 이제 한국에서는 지명도가 없고 해서 30등, 47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러죠? 아마 F조에 있었나? D조에 있었나 그랬는데 안무 습득력이 굉장히 빠르고 뭐 열심히 하는 모습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상승을 했어요. 그런 게 이제 좋게 돼서 가지고 12등까지 올라갔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볼이 다른 신체 부위에 비해서 되게 날씬하고 두상도 작고 한데 다른 신체 부위에 비해서 볼이 굉장히 차지하는 면적이 커서 빵통이다. 빵빵하다 볼이. 그런 애칭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등을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상소감에서 놓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을 해가지고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걸 통역분에게 물어보니 아마 놓치지 않을 거예요를 한국말로 뭐라고 합니까? 라고 물어보진 않았을 거고요. 그 비슷하게 꼭 되고 싶어요를 뭐라고 통역합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거를 그냥 통역가가 놓치지 않을 거예요로 말을 해라 라고 어드바이스를 하지 않았을까? 자, 13등은 그 그래프가 방송에 나오지 않아가지고 요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프가 좌측 하단에 보이죠? 자, 시로마 미루입니다. 9위, 22위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만은 13위, 16위, 13위. 시로마 미루는 이제 시로마 미루가 저거지 않습니까? NMB 48인가 그럴걸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센터로서 굉장히 한국에 팬이 많습니다. 굉장히 팬이 많은데 그래서 그 팬들의 불만이 뭐냐면은 분량이 없어요. 시로마 미루가 이제 포지션 평가 같은 거 할 때도 1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뷰도 한 장면이 안 나오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데뷔권을 바짝 쫓고 있죠. 10위권, 22위로 떨어진 적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거 맨 처음에 1주차 때 9위를 한 거는 기존 팬이 굉장히 많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13위 데뷔조에 한 번도 들어가진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아쉽게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앞으로 좀 분량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날은 시상식에 참석을 하지 시상식이래 순발식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스케줄이 일본에서 있었기 때문에 빈자리였고요. 자, 위에화 왕일원. 네, 자 이번에 왕일원 그리고 최예나 그리고 김시현까지 위에화 소속사들은 다 하락을 했습니다. 자, 왕일원도 좀 약간 주결경을 연상시키는 또 이제 같은 그 중화권에서 온 외국인 참가자고요. 그런 북방 계열 미녀로서 화제가 많이 됐었고 인기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11등, 처음에 방송하기 전에도 11등이었고요. 798로 계속 데뷔권 내에 있다가 이번에 14등으로 떨어졌죠. 아무래도 이제 왕일원은 분량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도 있었고 아마 글쎄요, 위스플 논란으로 인해서 제작진에서 위에화에 해당되는 분량을 김시현도 그렇고 최애나도 그렇고 의식적으로 좀 감소시킨 게 요인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조금 뭐 사견으로 들기는 하네요. 그 다음 김채원입니다. 김채원도 일주일간 투표수로 이렇게 됐다는 건데, 자 21 외모가 굉장히 괜찮고, 그리고 방송의 울림엔터테인먼트 권은비와 같은 소속사이기 때문에 물론 데뷔권은 아니지만은 좋게 유지를 하다가 30등 28등으로 상당히 하락을 했죠. 예. 왜냐면은 이제 그룹 배틀 평가에서 이렇다 할 분량이라든지 매력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번에 이건 김채원 참가자가 이렇게 상승한 요인은 하나밖에 없어요. 다만세에서 보컬 포지션 평가 조 1등을 했었고 전체 3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더를 맡아서 또 그 야부키, 그러니까 그 탐욕, 허윤진 탐욕갑 사태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분량을 다루면서 그 사이에서 조금 고민하고 팀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를 항상 심사숙고하는 그런 김채원의 모습이 또 약간 어부질이라 해야 되지 않고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간 같이 다뤄졌거든요. 그런 좋은 모습, 그리고 인트로 부분을 굉장히 어울리게 소녀소녀하게, 그리고 천상의 그런 목소리로 소화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조는 이제 떨어진 사람이 있긴 하지만 안 떨어진 3명은 급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15등에 안착을 할 수 있었고요. 자, 같은 울림엔터테인먼트의 리더인 권은비가 눈물을 흘리면서 김채원을 축하해주는 모습입니다. 자, 16등 최애나. 자, 아까 모두 하락했던 위에화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전반적인 하락세입니다. 위에화 최애나 연습생 같은 경우도 약간 스타쉽 안유진처럼 이미 알려진 인물이었어요. 한식대첩인가? 거기에서 이제 달콤소녀로 예능 활동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1회 때 이제 개인기 성대모사라든지 또 이제 춤솜씨와 노래솜씨도 제법이다, 요런 걸로 인해서, 그리고 굉장히 귀엽지 않습니까? 해서 높은 순위를 계속 유지를 하다가, 데뷔권을 유지를 하다가 역시 분량의 소실로 인해서 이렇게 하락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같이 위에화를 의식적으로 분량을 좀 줄인 그런 게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최애나 양을 이제 저도 최애나 연습생은 계속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 투표를 했어요. 이런 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보시면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남은 기간 다 보여드리지 못한 이런 식으로 안정적인 소감을 발표를 합니다. 이렇게. 자, 그래가지고 최애나 픽을 하는 그 프로듀서, 국민 프로듀서들의 공통된 의견은, 이제 선호하는 이유는, 우리 속된 말인데 이런 말 하면은 안 되는데, 연습생들에게 상처가 되는데 많이 울잖아요.
고생도 많이 했고 이제 그리고 여학생들이고 하니까 감정이 또 이제 우리 그 연예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정이 기본적으로 풍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즙짠다. 예. 어거지로 운다는 거죠. 눈물을 짠다는 거죠. 예. 그렇게 보는 분들이 많은데 최애나 연습생은 울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울음이 있어도 좀 참고 씩씩한 모습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동안 제가 그런 거 있었잖아요. 다카시 누구죠 그거? 옷걸이 개인기 하는 사람? 치요리 치요리라든지 또는 야마다 노에 같은 굉장히 활달한 그런 연습생들도 이게 프로듀스 48이라는 게 굉장히 치열하고 굉장히 아쉽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눈물을 굉장히 많이 흘렸습니다. 근데 최애나는 눈물을 대놓고 흘리질 않았어요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최애나가 한번 눈물을 보이는 장면이 전파를 탄다? 그러면은 급상승할 겁니다 순위가. 그거를 위해서 아껴둔다면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죠 최애나가. 근데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심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상승을 기대를 해보겠고요. 그러니까 최애나도 보컬조로 갔어야 됩니다. 댄스조로 갔으면 안 됐어요. 가창력을 본인이 보여줬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떨어지진 않았을 텐데. 자, 그리고 요 예상 발표. 자, 16등을 발표하려고 하는데 최애나가 나야 나 하는데 왕일원이 안돼 언니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이제 예감을 한 거죠 최애나가. 예, 저 때는 그냥 나가려고 그냥 폼을 잡고 있었어요. 그런 거 보면 또 자, 같은 위에와 소속인 김시현이 슬퍼하는 장면입니다.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최애나가 떨어졌기 때문에 본인도 떨어졌지만 슬퍼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 발표한 다음에 왕일원도 슬퍼하는 장면. 자, WM 이채연 연습생입니다. 처음에 29등인데 이제 이분은 K-POP 스타에서도 나왔고 식스틴에서도 나왔는데 초기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인지도는 있지만은 초기에 떨어진다는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잘 못하겠지라는 그런 게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인지도에 비해서는 낮은 등수였죠. 그러다가 1회 방송이 나가고 나서 소속사별 무대 평가를 하는데 춤은 더욱더 발전했고 노래까지도 그 팀, 그 WM에서 메인 보컬을 맡을 정도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데뷔권 내로 10등을 계속 유지를 했네요. 그렇게 했는데 요번에 춤으로 또 도전을 했지 않습니까? 분명히 춤을 제일 잘 췄음에도 불구하고, 예. 근데 춤이라는 거는 칼군무를 하기 때문에, 칼군무. 변별력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못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을 이끌고 맞춰줘야 하는, 혼자 튀면은 칼군무라는 우리 케이팝의 특성상 보기가 싫기 때문에 동작의 통일성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개별적 댄스 브레이크를 제외하고는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모 차이가 더 크게 보이죠. 동작은 똑같으니까 이쁜 사람이 더 돋보이고 그런 게 있습니다. 물론 이채연도 이쁘지만은 이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프로듀스 48에. 무라세사에 같은 연습생이 막 10만표 베네핏을 하고 댄스 전체 득표율 1위를 했지 않습니까? 실력으로만 보면은, 춤 실력으로만 보면은 이채연이 1등이에요. 그러니까 프리스타일로 만약에 프리스타일 배틀을 벌였다 그럼 이채연이 이겼겠죠.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무대에서 걸그룹 무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노래로 갔어야 됩니다. 춤은 K-POP 스타 때부터 지난 한 10년 동안 엄청 봤거든요. 잘 추는 거 알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 K-POP 스타에서 낙마한 거, 식스틴에서 떨어진 게 춤에 너무 집중을 해서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아직까지 춤에 너무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노래를 발전시켜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다음 컨셉 평가에서는 좀
그렇게 노래에서도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면은 좋지 않을까. 그리고 충분히 잘할 수가 있거든요. 많이 발전했거든. 제 자신 이채연을 조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되게, 예. 그러니까 이채연하고 최애나가 연달아서 수상소감을 발표했는데 이제 눈물이나 이런 걸 보이지 않고 굉장히 희망적이고 앞으로 진취적인 모습으로 소감 발표를 한 게 저는 마음에는 와닿았고요. 근데 이제 이채연은 최애나에 비해서 약간 무섭게 발표를 하지 않았나. 지금 표정에서 보시다시피 내 순위가 떨어져? 두고 보자 이놈들, 뭐 이런 식의 아주 좋습니다. 카리스마 있어요. 자, 이채연 순위 발표 직후 다들 놀라는 모습입니다. 너무 많이 떨어졌다 이거죠. 네, 옆에 있던 박서영도 굉장히 놀랐고요. 네, 미야키 사쿠라가 놀라는 모습. 자, 18등은 박혜윤입니다. 박혜윤은 자, 맨 처음에 FNC였는데 저는 박혜윤 양이 굉장히 이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대중성이 없는 외모인가 봐요. 뭐 어쨌거나 소속사도 좋은 거에 비해 그 메이저 소속사 아닙니까? 3대 4, 3, 4대에 속하는 그런 소속사인데 59등을 했어요. 예, 그 방송 전에. 근데 방송을 하고 나서 그래도 보컬이 좀 조아영과 같이, 래퍼인 조아영과 같이 훌륭한 무대를 선보였는데 풀로 나오진 않았어. 한 15초 정도 나왔습니다. 예. 그래도 그때 이제 가창력을 잘 보여줬기 때문에 35등으로 상승을 했지만은 아직까지는 안심할 수 없는 등수였죠. 그러다 떨어졌습니다. 분량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메리크리, 이 메리크리도 이제 7회가 아닌 6회에서 방송이 됐기 때문에 그런 파급력도 있었고, 그리고 이 제2의 분바야조, 보컬계의 분바야조, 지옥의 메리크리조로서 떨어진 조입니다. 떨어진 조들끼리 스티커를 띄워보니까 메리크리가 이제 일방적으로 선곡이 된 겁니다. 자신들이 선택한 게 아니고 모두가 하위권이었는데, 리더는 윤혜소율이었지만 실질적인 리더로서, 언니로서, 예, 정말로 따뜻하게 조원들을 살피는 모습이 전파를 탐으로써 그러면서 이제 메인 보컬을 맡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고음, 굉장히 절규를 하는 고음이지만은 오버하지 않는 고음으로, 조화를 이루는 고음으로, 특히 만약에 이번에 일본 팬들이 투표를 했다, 박혜윤의 순위는 엄청 데뷔권까지도 갔을 수 있을 겁니다. 메리크리가 일본 노래였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반응이 난리가 났었고요. 근데 어쨌거나 그리고 여기 안 나는데, 저번에 이제 순위 발표, 이 4주차랑 7주차 사이에 말이 안 나오네. 7주차 사이에 한번 그 야부키나코랑 장원영만 1, 2등으로 발표를 했을 때 딱 한 명 더 발표를 했죠. 요때 30등을 했습니다. 예. 그때 30등을 했는데 메리크리 그거 방송 나오고 나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5, 6주차 때였죠. 그 사이에 12계단을 상승한 겁니다. 또 저를 믿어주시고 저를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부모님한테 하는 수상소감이었죠. 감동이었고요. 요거 조화고음, 예, 요게 편집도 되게 멋있게 됐어요. 이때 클로즈업을 이제 이동식 카메라가 이렇게 좌로 이동하면서 클로즈업을 쫙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멋있었고요. 그리고 주변 이제 서브 보컬들의 음량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지금 보시면은 떨어뜨렸어요. 마이크를 입에서 많이 떨어뜨렸단 말이에요. 다른 메인 보컬들은 메인 파트에서, 고음 파트에서, 킬링 파트에서 더욱더 본인의 목소리를 세게 들이붓기 위해서 마이크를 가까이 가져가는 습성이 있는데, 이것도 배려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화롭게 들렸거든요. 이 파트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마음이 고운 거고 어떻게 보면은 테크닉이 좋은 건데, 둘 다 메인 보컬로서의 역량을 발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메리크리 조원들이 박혜윤이 급상승한 것을 보고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우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이제 바나나 컬처의 김나영. 예, 그리고 주변 멤버들이 축하해주는 모습입니다. 여기가 이제 메리크리조가 많이 있죠. 자, 19등 스톱뮤직 이시안. 자, 처음에 방송 전에 스톱뮤직이었기 때문에 인지도로 이제 8등을 했다가 역시 2주차 때 스톱뮤직 연습생들이 다 떨어졌어요. 1회 방송이 나가고 나서. 그리고 특히 이시안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룹 배틀에서 단발머리를 선택을 하면은 다 떨어져요. 이렇게 그 노래가 뭔가를 톡톡 튀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노래가 아닌 거죠. 예. 오디션용 노래는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번에 19등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예. 요번에 이제 센터를 맡고 분량이 약간 있었거든요. 이시안 연습생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서 이시안이 상승을 하자, 예, 같은 소속사 장규리 멤버가 또 울면서 좋아하는 모습, 그리고 배은영 조유리가 축하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자, 20등 닭주리, 다카시 주리죠. 다카시 주리도 일본 팬들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 20등 비교적 높은 순위를 했다가 떨어졌죠. 예. 일본 멤버들은 대부분 1차 방송 이후에 떨어진 게 많아요. 이제 그 몇몇 빼고는. 그러다가 또 상승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유지를 하는 모습. 다카시 주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사실 반등을 할 수도 있었는데 역시 그 문제의 뚜루뚜루조에 속했었기 때문에 노래를 제가 보기엔 잘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 조별 전체가 좀 하락한 면이 있다. 예, 그 조에 속했는데도 두 계단만 하락한 걸로 봐서 18등에서 20등으로 하락한 걸로 봐서는 좀 조 배정 운만 있었다면 좀 더 반등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좀 되고요. 자, 바나나 컬처 김나영입니다. 21등을 했고 많이 상승했습니다. 55, 63, 58. 외모는 굉장히 이뻤거든요. 그런데 이제 분량이라든지 소속사라든지 뭐 이런 게 또 좀 적었고, 그래도 38등으로 올랐죠. 4주차 때. 이거는 이제 외모로 인해 가지고 올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이쁘기 때문에 그게 방송에 많이 노출은 안 돼도 조금씩 노출이 되면서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역시 메리크리조에서, 그러니까 메리크리조가 상승을 많이 했어요. 두 가지 요인이죠. 감동을 주는 그런 노래, 꼴찌조였다는 점. 꼴찌조였는데 열심히 해서 리더인 박혜윤이 이끌어가는 거에 잘 따라와 주었고 서로를 도와주면서, 그러니까 분바야조랑 같은 효과인데, 그런 면과 7회가 아닌 6회, 일주일 먼저 방송에 나왔다는 점에서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행운의 조죠. 예. 그래서 21등까지 안착해서, 자, 거기에 있었던 사토 미나미가 좋아하는 모습, 소희 뭐 그런 얘기도 나왔고. 자, 22등은 시타오 미우입니다. 시타오 미우는, 네, 자, 원래 시타오 미우는 일본에서도 아주 인지도가 높은 그런 멤버는 아니에요. 그래서 하위권을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떴었냐면은 1차 그룹 배틀 평가 때 직캠이 뜨면서. 왜냐면은 요렇게 보면은 그냥 평범해요. 지금 이런 교복 입고 있으면 평범해. 근데 무대 의상을 입고 무대로 딱 올라가면은 너무나 무대 스타일의 외모다. 예. 그러니까 약간 얼굴이 연예인상이 아니고 좀 약간 일반인상이잖아요. 근데 무대에서 이제 무대 화장을 하니까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죠? 새로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키가 크고 신체 비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상승의 조짐이 있었죠, 이렇게. 그런데 큰 폭으로 상승은 하지 않았는데, 요번에 이제 센터를 맡았나? 예. 특히 그러면서 이제 급상승을 했습니다. 네, 시타오 미우 팬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요 장면 이제 그 포지션 평가에서 처음에 곡 도입을 시작할 때 머리를
풀어서 보통은 푼 다음에 머리를 한국 사람들은 한국 여가수들은 푼 다음에 머리를 막 엄청 흔들면서 막 풀어 헤치잖아. 그런 게 아니라 살짝 풀기만 하는 이게 엄청 관객들을 매료시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FENT 김도화입니다. 김도화 연습생 같은 경우는 방송 전에 약간 떴었어요. 그 상암동에서 그 코스메틱 가게를 방문하면서 팬들과의 방송 전에 그 미팅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유튜브나 이제 그 기사가 저 참가자는 누구냐, 이름을 모르겠다, 이렇게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명도에 비해서는 31등이라는 높은 좀 등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올랐죠. 근데 고만고만했습니다. 분량이 없었거든요. 분량이 쭉 없다가 요 34 그 순위 발표식을 34등을 할 때 했잖아요. 이때 재밌는 말을 합니다. 제가 분량이 그리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대담하고 폭탄적인 발언을 했죠. 그래서 콜라 도아라는 이미지, 예, 그런 게 있었고, 이번에 그러니까 부르네조 뚜루뚜루에 속해 썼지만은 거기에서 굉장히 돋보이는 메인 래퍼였던 박서영이 굉장히 실수를 하는 바람에 실수를 안 하고 확실하게 귀에 딱딱 꽂히는 힘찬 랩을 선보이고 걸크러쉬적인 매력을 선보임으로써 외모와 다르게, 외모가 되게 귀엽잖아요. 김소혜 스타일인데, 그래서 이제 팬들을 많이 확보했고, 그리고 4주차에서 5, 6, 7주차에 이르기까지 콜라도아스러운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예. 되게 내숭 떨지 않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 랩하는 장면이죠. 뚜루뚜루조에서. 뚜루뚜루조에서 유일하게 아마 상승을 한 멤버일 거예요. 자, 안타까운 멤버인데 이제 김시현 연습생. 자, 위에화 출신이고, 김시현은 또 이제 프로듀스 101 시즌 1에 출연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인지도가 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등이라는 높은, 비교적 높은 등수에 있었고요. 소속사도 괜찮았고. 그러면서 이제 1회 때는 1회 방송 때 분량이 있었습니다. 시즌 1에서보다 이제 발전한 모습으로 나왔다, 요런 거 분량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분량이 급격히 왕일원과 최예나에게만 분량이 가고, 김시현이 계속 1차 그룹 배틀 평가, 2차 그리고 2차 그 포지션 평가에서 리더를 맡기는 했는데 분량이 적었어요. 그래서 점점 하락을 했습니다. 예, 저는 투표를 했습니다만, 언제부터 했느냐, 포지션 평가 때부터 투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에너제틱 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25등 무라세사에, 무라세사에도 그날 저게 있어서, 스케줄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32등에서 뭐 이렇게 일본에서 인지도가 그리 많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무라세사에도 계속 떨어졌죠. 근데 이제 역시 무라세사에도 그거랑 비슷합니다. 시타오 미우랑 비슷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룹 배틀 때 이제 직캠, 네이버 TV의 1인 단독 직캠이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승을 소폭했죠. 그렇지만은 요번에 폭발적으로, 이번에 그리고 베니핏을 받았습니다. 이게 베니핏을 받은 게 큰데, 베니핏이 그 조별 1등은 5,000표지 않습니까? 별로 안 커요. 뭐 받으나 마나예요. 네, 한 등수별 몇만 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 포지션별 전체 1위를 무라세사이가 획득함으로써 10만 5천 표를 받았거든요. 그거는 크죠. 그래서 10만 5천 표를 받지 않았다면 방출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박혜윤이 이렇게 말을 하죠. 베네핏 진짜 중요하구나. 무라세사이한테는 중요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포지션별 10만 표는 중요합니다. 예, 그런데 뭐 조별 1등은 크게 중요하진 않다는 거.
어쨌거나 무라세 사이는 약간 메이크업의 힘이 컸습니다. 예, 일본식 화장보다 한국에서 무대 화장이 더 어울린다 뭐 이런 면이 좀 있었고요. 아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 여기 순위가 30위권 내에서는 자 미야자키 미오 27등인데 50만 벌써 이게 순위가 이렇게 나와버렸네. 고토메 49만 이렇게 돼가지고 굉장히 거의 뭐 13,000표 정도 차이가 나고 뭐 48만 7천 여기는 1000표 차이밖에 안 나네. 나고온하고 다케우치미요. 근데 이제 이렇게 고유진하고 손은채 같은 경우는 10만 표 차이 나요. 예, 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게 표가 굉장히 증가하면서. 자, 스톤뮤직 장규리가 26등을 차지했습니다.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분량이 장규리 연습생은 분량이 없던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분량이 많았거든요. 예. 자, 처음에 6등이었죠. 장규리는 현재 활동을 하고 있어요. 프로미스 9으로. 그러니까 스톤뮤직 연습생 중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다고 볼 수가 있고 했는데 점점 떨어지고 이제 그 여기에서 분량은 많았지만은 이제 저 삑살이 났잖아요. 그 피카부 무대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뭐 17등 했다가 넌 전모찐에서 메인 보컬을 맡았고 실수 없이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장규리 연습생은 분량, 외모 그리고 삑사리가 한번 나긴 했지만 실력, 인지도 소속사에서 밀리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미지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요거에 출연함으로써. 예. 그래가지고 표심이 많이 좀 이동하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제가 봐도 이제 분명히 분량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 아시다시피 프로미스9 스톤뮤직이라는 것이 CJ의 계열사입니다. 예, 엠넷하고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의도적으로 분량을 많이 준 겁니다. 이거는 명백해요. 명백한데 그래서 팬들이 실망을 한 게 아닌가. 예, 분량을 많이 준 거는 회사에서 방송사에서 분량을 그렇게 줬을 뿐인데 장규리가 뭐 분량 많이 달라고 뭐 애걸복걸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아쉽게도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반감이 생기는 거죠. 자기 회사라고 저렇게 밀어주냐. 그리고 그러니까 프로미스9을 좀 더 알리기 위해서 프로미스9이 다른 걸그룹에 비해서 부족하잖아요. 예. 사실 엠넷에서 기획 제작했던 그런 걸그룹은 굉장히 떴습니다. 아이오아이도 그렇고. 근데 프로미스9이 좀 부진하니까 그 반등을 노리고 지금 스톤뮤직 장규리를 지금 투입한 거거든요. 이 프로그램에. 사실 데뷔하고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하고 있는데 그러면 반감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분량도 그렇게 많이 주고 하니까 시청자들이 반감을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쉽습니다. 예. 괜찮은 멤버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놀라죠. 엄청 떨어졌기 때문에 놀라고 있습니다. 같은 소속사인 이시안 멤버 조유리도 엄청 놀라고요. 다른 주변의 멤버들도 놀라고 있습니다. 같은 소속사인 배은영 놀라고 있죠. 예. 자, 27등은 미야자키 미호. 이번에 매우 화제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7등, 16등, 15등, 21등, 27등. 분명히 회차를 거듭할수록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자 27등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번에 이제 2등 했잖아요. 2등이었나? 4등이었나? 4등이 박혜윤이고 3등이 김채원이고 2등이 아마 미야자키 미호. 그렇죠. 보컬 전체 2등입니다. 이거는 정말 근데 좀 아쉽죠. 전체 1등이 누구였더라?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김채원이 3등, 미야자키 미호 2등.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조유리였나? 아닌데. 뭐 어쨌건 간에
만약에 이제 그 전체 1등을 했으면은 10만 표를 받아가지고 굉장히 상승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거는 조금 굉장히까지는 아니구나. 이따가 한번 볼게요. 근데 어쨌거나 이번에 보컬 2등을 하고 한국어 발음이 굉장히 정확함으로써 한국을 사랑한다는 이미지를 더욱더 굳힐 수 있었고요. 예, 그리고 노래도 굉장히 잘했고. 그랬는데 떨어진 것은 아무래도 이제 전하지 못한 진심 그 조가 6회가 아니라 7회 때 방송됐다는 점. 예. 그러고 보니 그 조에 속해 있던 조원들이 다 하락을 했네, 순위가. 잘했는데. 그러니까 6회냐 7회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 그런거. 그래서 소감을 들어보면, 저는 예전부터 한국과 일본에서 활동하고 싶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한국어 공부도 굉장히 오랫동안 한 멤버죠. 그래서 이번에 아마 미야자키 미호, 근데 이제 미야자키 미호의 약점이 있죠.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외모가 좀 아니라는 점. 예, 그런 게 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진심이 좀 통해서 한국 팬들에게 표심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네요. 자, 여기도 이제 경악을 금치 못하는, 자, 지금 굉장히 실망스러운 표정이죠. 고토모에가 처음에는 16등을 했는데 방송을 하고 나서, 자, 1차 방송 1회차 방송은 일본 연습생들이 한국 연습생보다 실력이 딸린다라는 내용이 줄을 이뤘죠. 줄을 이뤘기 때문에 대부분은 1차 방송 이후에 일본 참가자들의 득표수가 굉장히, 순위가 굉장히 많이 낮아졌어요. 낮아졌는데, 이거 어디였나? 그랬는데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고토모에랑 그 다케우치 미유는 상승을 했습니다. 예. 좋게 편집이 좀 됐거든요. 예, 춤이라든지 뭐 이런게 그 셀럽5의 원곡을 이제 편곡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상당히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위권 내에 계속 있어. 그런데 이제 리셋이 되고 나서,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누적된 득표수로 인해서 조금 이렇게 유지를 하다가 리셋이 되고 나서부터 좀 분량이 급격히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다만세조에서 노래를 잘 하지 못했습니다. 예. 치바에리와 같이 다만세조에 있었는데 노래를 좀 잘 못했기 때문에 그게 좀 떨어지는데 요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실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9등 나고는 유지를 했죠. 예, 에너제틱 조에서 세컨드 서브 보컬을 맡았고 전반적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는 파워풀하게 이렇게 부르는 게 좀 없었거든요. 그런 거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되고요. 자, 마지막 생존 30등 연습생의 후보였습니다. 여기서 다케우치 미유는 붙어도 30등이니까 예, 굉장히 실망을 한 그런 얼굴이죠. 이번 순위 발표식 내내 굉장히 표정이 심각했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죠. 다케우치 미유가 호명되고 나서 우는 모습입니다. 예, 겨우 붙은 거, 겨우 살아남은 거예요 지금. 원래는 막 데뷔조다 막 이런 정도까지 됐었다가, 자, 방송 이후로 순위가 급상승했습니다. 1회차 방송 이후로. 왜냐면은 그리고 일본 연습생들 중에 거의 한두 명밖에 없는 A를 받았었고요. 편곡 능력과 이제 노래 테크닉이 출중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이텐션에서도 메인 보컬을 맞이하여 순위를 유지를 했었는데 요번에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이것도 전하지 못한 진심이 7회차에 좀 방송이 됐기 때문에 표심을 얻는데 애로사항이 있지 않았나 좀 생각이 되네요. 이게 2주밖에 그 투표를 안 하거든요. 지금 4주차, 7주차, 3주 아니냐 이러지만은 투표는 저번주에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2주밖에 투표를 안 했기 때문에 한 주 먼저 방송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천지 차이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공정하지 않죠. 그거를 지적하시는 팬들도 많아요. 이거는 그 옛날부터 좀 그런 면이 있었거든요. 프로듀스 시즌 1 때부터 그렇게 조별로 뭐죠? 방송 주를 회차를 달리하는 그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좀 바꿔야 됩니다. 위스플 논란보다 그게 더 저는 불공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작진에서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자, 그래가지고 다 끝났습니다. 30등까지 발표가 되고 마지막에 헤어지는 장면인데 역시 박서영 뚜루뚜루주의 리더가 그 조별 인원을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사과를 하는 장면. 무라카 비비안이죠. 못난 리더 따라줘서 정말 고맙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지 못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싶었어요. 굉장히 요것도 슬픈 장면이었습니다. 이걸 보고 어떤 분들은 또 뭐 그러니까 애당초 잘하길지 그랬냐 뭐 요렇게 욕할 수도 있는데 하여간 뭐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제 생각이 뭐 맞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가지고 굉장히 안타까우면서도 그래서 다음 기회에는 좀 잘하면 다음에 꼭 데뷔를 해서 좀 잘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푸듀겔의 반응을 좀 보도록 하시죠. 그러면 이거 다 보긴 그러니까 개념글을 클릭해서 조금 보도록 하면 이게 좀 글자가 좀 작으니까 이렇게 해서 좀 글자를 키워볼까? 자, 이가은 8위 급 하락 5채널 반응 번역. 자, 1번 반응인 것 같아요. 가은 1위에서 바로 8위인가? 사실 나이가 들어 보이는 외모라 새롭게 데뷔하는 걸그룹의 멤버로는 맞지 않다고 다음 순위 발표식쯤에서 아웃으로 해달라. 어휴,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시는 댓글이고 도대체 한국인들은 가은을 왜 뽑는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순위가 떨어지고 있어 다행이야. 이거는 뭐 좀 이 글을 쓰신 분이 본인의 구미에 맞는 거를 좀 고른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원영대 낳고 1위를 놓고 두근두근한 전개다. 누가 1위가 되더라도 납득할 수 있어. 누가 이기더라도 저번처럼 자꾸 우는 녀석이 아닌 진정한 아이돌 느낌이라서. 반응이 3개네. 자, 여기에 달린 댓글은요. 야, 거의 읽기가 힘들 정도로 요거는 읽을 수 있겠다. 박진감 넘치는 1, 2위 전이었음. 이가은 안유진에 비하면. 자, 그렇습니다. 지금 푸겔 장악한 애들의 실체. 이 뭐지? 남현겔. 약간 이번 프로듀스 48 방송을 계기로 뭔가 그 인터넷에서 성행하는 남녀 대결 또는 한일 대결 요런 거를 이제 막 매치를 시켜가지고 뭐 그런 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일본 연습생들을 지지하는 계층은 속어로 이제 일봉이다, 친일파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근데 또 일본 그 아이돌을 좋아하는 그 골수 팬들이 대부분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뭐 한남이다 뭐 요런 거.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지지하는 계층은 뭐 극단적 페미니스트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연결이 되는 또 이렇게 복잡한 그런 메커니즘이 있더라고요. 그런 좀 방금 그런 말 같았습니다. 프겔 겔주와 부겔주 교체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쓰면은 교체가 되는 거가? 장원형 안유진으로 교체해라. 예, 원래는 이제 겔주를 미야와키 사쿠라를 겔주라고 이렇게 칭하지 않습니까? 이거 남자인데 그리운 분. 이건 뭐지? 아, 진영. 진영 그립네요. 김채원 5채널 1번 반응. 나영과 채원 데뷔한다. 채원 나코 그룹이 압도적 인기입니다. 그거는 맞죠? 뭐지 이거는? 채원은 에피소드 7까지 주목이 안됐지만 소쯔의 존재감은 굉장해. 리더 안하고 분량 없으면 보통 주목 안됐는데. 예. 뭐 이거는 호평 일색이죠. 요런식. 아, 컨셉 평가 너에게 닿기를 해서 센터를 맡았나? 여기 기억이 안 나네. 예, 여기 댓글에 의하면은 센터를 맡은 것 같네요. 네. 맞아, 맡았다. 기억이 난다. 2표를 얻어서 센터가 됐었죠. 이렇게 귀여운 애가 아이돌 안 하면 누가 아이돌 해야 하나? 이게 아이돌이지. 간바리마스. 야, 쌍꺼풀 논란이 있네. 얘 눈 자연이라고 웃기치는 말이야. 애기 때 쌍꺼풀이 있는 사진 올라온 게 언젠데 아직도 쌍꺼풀. 자, 하여간 좋은 평이 많았는데 우리나라 댓글은 좋은 평이 아주 많진 않네. 8화 순위 발표식 이후 사쿠라 움짤 모음. 그렇습니다. 닥치고 겔주. 아, 이 사람은 좀 했네. 진지하게 썼네. 다들 생각도 못해. 아무리 그래도 7위까지 할 줄이야. 나도 초반에는 사쿠라 픽 몇 번 빼면서 얘는 내가 안 해도 되니 하고 다른 연습생 투표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사쿠라도 설마 했겠지. 그래도 침착하게 발표 잘했지. 보고 그래도 프로는 프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 이제 다음 기회를 잘 살리면 되지. 컴평문이 춤은 괜찮을 것 같고 이제 보컬만 잘 가다듬으면 경연 잘해서 이미지 좀 올리고. 사쿠라 팬들이 자, 이 내 동료가 되란 이거는 그 강혜원의 개인기인데 여기다가 사쿠라에다가 믹스를 했네. 자, 그래서 이번에 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롤링 연습했던 모습. 여기서 이제 상당 부분이
아, 여기서는 비비안하고 야마다 노예가 있었네요. 이 두 사람이 이제 빠지죠. 자, 그래서 요번 순위 발표식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6회 때 방송됐느냐 7회 때 방송됐느냐가 굉장히 중요했고요. 순위 자체를 보면서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순위를 한번 딱 이렇게 보고, 자, 이런 식으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역시 스테이지, 포지션 평가별로 스테이지를 했을 때 급상승을 하고 굉장히 화제가 되는 사람들은 보컬입니다. 보컬. 랩이나 댄스는 굉장히 딴 사람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이렇게 폭발적으로 인기를 상승시키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변별력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근데 노래는 분명히 멤버별로 굉장히 차이가 있고, 못 부르는 사람과 잘 부르는 사이에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장원영은 오르긴 올랐는데 뭐 엄청 오른 건 아니죠. 자, 야부키나코, 강혜원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리고 뭐 여기 한초원이라든지 조율이라든지 허윤진이라든지 보컬조였죠. 역시 보컬조에서 두각을 나타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데뷔조로 급상승을 한 겁니다. 물론 여기 김민주 같은 경우는 댄스이긴 했지만 급상승을 했죠. 그렇지만은 이제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겠죠. 예, 열심히 해서 이제 발전하는 모습. 근데 이제 많지 않습니다. 예, 강혜원도 보시다시피 보컬조였고요. 그런 거. 여기에서도 뭐, 예? 김채원, 박혜윤 급상승을 한 사람들. 예? 김나영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댄스조로 급상승한 사람들은 이제 방송 분량보다는 직캠으로 뭔가 외모가 이제 돋보였던 그런 사람들이, 예, 돋보여서 올라갔다고 좀 판단이 되고요. 김도아도 보컬조였습니다. 보컬조에서 그 부진한 뚜루뚜루 조였지만은 김도아 자신은 굉장히 좀 파워풀하고 역동적인 무대를 선보였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었다. 네. 다케우치 미호는 좀 떨어졌네요.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지금 좀 그래서 요게 이제 1차 순발식하고는 다르게 2차 순발식까지 왔던 친구들은 좀 더 2, 3주 정도 우리 국민 프로듀서 시청자들과 계속 봐왔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요번 순위 발표식에서 탈락을 한 분들에게는 이제 조금 더 애착이 가고 조금 더 아쉬운 점이 있죠. 예. 그래서 순위 발표식이 기다려지기는 하지만 이렇게 뭉탱이로 떨어져 나가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뭐 나중에도 뭐 어떻게든 한일 간의 이제 문화 교류가 조금 더 활발해지면서 한국에서도 좀 활동을 다 데뷔한 사람들이니까, 예, 지금 그 일본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은 좀 데뷔를 한 친구들이니까 좀 계속 활동을 하면서 좀 보면 될 것 같고, 한국 연습생들도 머지않은 훗날에 좀 데뷔를 해서 잘 됐으면 좋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로 이번 2차 순발식 순위 발표식 분석 및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뵙죠. 홈리스 가왕이었습니다.